저는 올해 72입니다. 제 나이보다 무겁게 다가오는 날이 있습니다.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제 가슴을 짓누릅니다. 아들 집에 갔을 때였습니다. 저는 며느리와 손주에게 반찬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비닐봉지에는 장조림과 나박김치 그리고 제가 아끼는 멸치볶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손주가 유난히 좋아서 저는 그릇에 밥을 담아 주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저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식사가 끝나고 잠시 자리에 앉아 있었을 뿐인데 며느리의 목소리가 제 귀를 찔렀습니다. 어머니, 여기서는 설거지라도 좀 하셔야죠. 저는 얼떨떨했습니다. 밥그릇 하나 올려둔 게 다였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잔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차가운 비난이었고 쫓아내는 명령이었습니다. 저는 허둥지둥 일어나 변명했습니다. 얘야, 내가 치울게, 내가 금방 치울게. 그러나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더 아팠습니다. 며느리는 제 가방을 내던지듯 건네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오지 마세요. 우리 집은 식모집이 아니에요. 저는 순간 귀가 멍해졌습니다. 다리가 풀려 현관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신발을 제대로 신지도 못한 채로 집 밖으로 밀려나듯 나왔습니다. 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그 소리가 제 삶 전체를 부정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아들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 저는 마흔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하얀 국화 냄새와 검은 상복 사이에서 저는 맹세했습니다. 내 아이만큼은 절대로 고생시키지 않겠다. 그때부터 새벽마다 시장에 나갔습니다. 무와 배추가 담긴 박스를 짊어지고 손이 얼어붙도록 채소를 팔았습니다. 겨울에는 장갑 안에서 손이 터져 피가 배어 나왔지만 웃었습니다. 엄마, 나중에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엄마 편하게 해줄게. 어린 아들이 제 등에 엎여 했던 말이 제 삶의 버팀목이었습니다. 저는 도시락 반찬을 만들고 배달하며 아들의 학원비를 마련했습니다. 밤마다 다리가 저려도 아들이 문제집을 푸는 모습만 보면 눈물이 났습니다. 그 아이가 제 전부였으니까요. 아들이 대학에 합격했을 때 우리는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그날만큼은 세상을 다 가진 듯 했습니다. 저는 제 삶의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듯 했습니다. 아들이 결혼했을 때 저는 안도했습니다. 이제 저 아이 곁에 누군가 있구나. 나 대신 누군가 그 아이의 옆을 지켜주겠구나. 처음 며느리는 따뜻했습니다. 어머니, 반찬 너무 맛있어요. 자주 와주세요. 그 한마디가 저를 얼마나 기쁘게 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쉴 새 없이 반찬을 싸들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손주가 태어나면서 달라졌습니다. 며느리의 눈빛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제가 안아주려 하면 어머니 손은 위생이 좀 하고 말했습니다. 아들은 늘 며느리의 편에 섰습니다. 엄마, 요즘은 애 키우는 방식이 달라 엄마가 하시는 건 좀. 그 말 앞에서 저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들이 신혼집을 마련할 때 저는 적금을 깨서 전세 자금을 보탰습니다. 은행 창구에서 도장을 찍을 때 저는 떨리는 손을 감추며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아들 집이니 내 집이나 다름없다. 그러나 등기부등본에는 제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땐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선택은 제게 족쇄가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노골적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 집도 사실 저희가 관리하잖아요. 그 말은 제 세월과 희생을 부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자리를 잃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결국 저는 설거지 하나 안 했다는 이유로 내쫓겼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문을 닫자마자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손이 떨려 물잔을 쥐지 못했고 베개는 눈물로 젖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깊은 절망 속에서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내 자신을 위해 살아야겠다. 다음 날 은행에 가서 통장을 정리했습니다. 아들 이름으로 묶여있던 적금과 보험을 모두 제 계좌로 옮겼습니다. 창구 직원은 잠시 저를 바라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등기소에서 확인했을 때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준 집은 이미 아들 부부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기댈 곳은 없었습니다. 저는 제 이름으로 남은 작은 아파트 한 채만 지켰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겠다. 처음에는 외로움이 깊었습니다. 저녁 밥상에 혼자 앉아 국을 뜨다 내려놓고 울었습니다. 방 안은 너무 조용했고 시계 초침 소리만 크게 들렸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조금씩 새로운 삶을 만들었습니다. 경로당 글짓기 모임에 나가고 작은 텃밭을 분양받아 상추와 고추를 심었습니다. 흙냄새와 햇살을 받으며 마음이 풀렸습니다. 여름날 이웃집 아이가 뛰어와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 상추 진짜 맛있어요. 그 한마디가 제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모두 평생의 동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을 나누어 주어도 마음은 돌아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제 삶을 망치게 두지 않으려 합니다. 얼마 전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잘 지내세요? 저는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나는 잘 지낸다. 너도 잘 살아라. 제 목소리에는 울음도 원망도 담지 않았습니다. 지금 저는 아침 햇살 아래서 차를 끓입니다. 창문 너머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사랑은 구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내가 내 삶 속에 직접 심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얻은 고요하지만 단단한 노후의 행복입니다.